자, 오늘은 원 간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과 고려의 전쟁을 살펴봤어요. 기나긴 전쟁 끝에 몽골과 강화를 맺었죠. 사실은 고려는 항복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쨌건 간에 몽골은 그 이후에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이 이렇게 내정을 간섭하던 시기를 원 간섭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약속대로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 원 간섭기에는 정치적 간섭 등 여러 가지 고려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영토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려의 영토를 모두 다 원나라가 차지한 건 아니지만 일부의 영토를 원나라가 이렇게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주 지방에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고려의 영토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했던 서경도 동령부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직접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탐라총관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수도인 개경에도 이렇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두어서 내정 간섭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특히 여기를 잘 봐주세요. 요 위쪽에 보면은 화주지방, 북쪽의 화주지방에 쌍성총관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고려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이죠. 평양에도 동령부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또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고, 저 밑에 제주도, 그때는 우리가 탐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도 탐라총관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원나라가 고려 땅의 일부를 직접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수도인 개경 안에 있었던 정동행성은 어떤 기구인지 살펴볼게요. 바로 정치 간섭을 위한 기구였는데요. 사실 이 정동행성은 처음부터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기구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는 고려 이후에 이제 일본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원나라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려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나라, 몽골은 이 바다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강한 고려군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됐던 기구가 사실은 바로 이 정동행성인데요. 이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원나라의 일본 원정은 사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일본 원정을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일본 원정이 실패를 하자 이 정동행성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그 이후에 고려의 내정 간섭으로 이용을 하던 그런 기구였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행성 요거는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왕실의 호칭을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게 되는데요. 고려 국왕은 더 이상은 황제라고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뜻하는 폐하 대신에 전하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황제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를 태자라고 불렀었는데 한 단계 낮춰서 세자라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왕의 이름에 충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충자가 붙는 이유는 충이 충성할 충자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잠시 여기 고려 왕의 이름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4대왕 원종 때 이제 그 몽골하고 강화를 맺게 되고, 그 이후의 왕 보면은 충렬왕, 충선왕, 그 다음에 충수강, 충해왕, 충모강, 충정왕 이렇게 왕 이름 앞글자에 다 충자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태어나면은 왕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왕자들은 원나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나라에 말이 좋아서 교육이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인질처럼 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국가, 다른 말로 부마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렇게 이제 불리우면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나라 황실의 뜻대로 고려의 왕을 정해버리고, 만약에 원나라의 뭐에 맞지 않으면 고려의 왕을 원나라가 강제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간섭을 받았다. 그 외에도요,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여러 가지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고려에서 아주 질이 좋았던 금, 그리고 은, 인삼, 매, 이런 특산물을 수시로 요구를 해서 이제 곡물로 바치게 하였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 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독수리하고 비슷한 걸까요? 이 새입니다. 새 매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고려의 매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몰라도 됩니다만 해동청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해동청이라는 매가 사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이 고려의 해동청이라는 매를 수시로 바치기를 요구를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고려에서는 이 매를 바치기 위해서 이 매하고 관련 있는 기관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매를 잡아다 훈련시키는 기관을 응방이라고 부릅니다. 응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들이나 특산물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끌고 가서 환관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원나라로 끌려가면은 운이 좋으면 뭐 황실의 궁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귀족의 아내나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공녀로 바쳐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어떤 풍습이 고려에 생기냐면, 어린 아이들도 빨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나라로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요구에 이 공녀들을 바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끌려간 이 공녀들은 이 중에 한 명은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기황후라고 있는데,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사진으로 볼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평생 가족하고 헤어져서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아래에는 이 공녀와 관련된 역사 사료입니다. 이것은 교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도 교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편 이 시기에는 원나라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몽골의 수많은 풍습들이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몽골에 유행했던 몽골의 풍습을 우리가 몽골풍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원나라의 옷이라던가 아니면은 장신구, 그 다음에 머리 모양, 뭐 음식,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로 원나라에도 이렇게 고려의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나라에 유행했던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뭐 의복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특히 고려의 유명한 청자, 뭐 그릇 이런 것들이 원나라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주로 기존의 문벌 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신정권기에 등장했던 가문들인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친원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친원은 원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죠. 원과 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몽골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매를 훈련을 시키는 응방에서 일하는 관리 혹은 원나라에 가서 왕과 함께 지냈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원과 친해지면서 친원 세력을 형성을 하고 이들이 권문세족이 되는데요. 이들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데 주로 음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요. 이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구잡이로 땅을 늘립니다. 즉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소유를 하게 되는데요.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습니다. 그럼 주로 누구의 땅을 빼앗았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겠죠.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농장으로 만들고 땅을 잃어버린 이런 가난한 백성을 그들의 노비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래서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럼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힘들어졌겠죠. 많은 농민들은 노비나 다를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꾸로 노비로 삼아버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농민의 수가 점점 줄었겠죠. 그러면 농민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이렇게 줄게 되니까 결국에는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게 된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자면 이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관직도 차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다 빼앗아서 큰 농장을 자기네가 차지를 하고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제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네라고 하면서 땅을 모두 다 빼앗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사라는 사료에는 이렇게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